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0년 차 주부예요. 얼마 전 머리를 빗다가 정수리 부분에 잔뜩 난 흰머리를 발견했지 뭐예요. 아직 40도 안 된 나이에 흰머리라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친구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했더니 사람이 갑자기 신경을 많이 쓰면 유전과 상관없이 이른 나이에도 흰머리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갔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했거든요. 내 인생에 다시 없을 행운과 불행이 동시에 찾아왔기 때문이죠. 인생이란 게 참. 저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예요.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철마다 이사를 다닐 정도로 가난했죠. 집안에 화장실도 없어서 동네 사람들과 공용 화장실을 함께 쓸 정도로요. 그래도 어릴 때는 우리 집이 어느 정도로 가난한지 잘 몰랐어요. 주변에 비교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동네 친구들도 다들 저희 집과 비슷한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입학해보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같은 반 친구 집에 생일 초대를 받아 갔는데 친구네 집을 보고는 놀랐거든요. 피아노에 침대,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에 화장실이 2개나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하나도 없는 화장실이요. 그중 한 곳에는 커다란 욕조도 있었어요. 친구는 밤마다 동생이랑 욕조에서 물놀이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커다란 욕조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매일 밤 욕조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다니 우리 집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를요. 하지만 부모님께는 이런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리긴 했어도 부모님을 슬프게 할 거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화장실이 딸린 집에서 살게 된 건 초등학교 2학년 가을부터였어요. 남들한테는 평범한 화장실이겠지만 저는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이사한 날 몇 번이나 화장실 문을 열어봤더랬죠. 그 후로도 몇 번의 이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집을 좀 넓혀갈까 할 때마다 동생이 태어나는 바람에 저희 집 사정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죠. 철마다 이사하는 메뚜기 생활은 제가 고등학교에 갈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님 덕분에 제가 고3이 되던 해 드디어 저희 가족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죠. 비록 언덕배기에 위치한 코딱지만한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벽에 못을 박을 때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전화에 잠을 설치며 한숨 쉬는 부모님을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죠. 집을 살 때 받은 은행 융자 원금과 이자가 또다시 부모님을 옥죄었거든요. 비록 내 집 장만의 꿈은 이루었지만 우리 집 생활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결국 아빠는 퇴근 후에 대리운전까지 해야 했고 팥줄 일을 하던 엄마는 쉬는 날도 없이 일했지만 그래도 늘 가계부는 적자였죠. 그래서 저는 대입은 꿈도 못 꾼 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을 해야 했어요. 밑으로 어린 동생이 2이나 있어서 장녀인 제가 부모님 짐을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덕에 조그마한 광고업체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직원이라고는 저를 포함해 총 4명뿐인 영세한 업체였지만 제 능력으로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저를 받아준 유일한 회사이기도 했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주로 지역 광고나 현수막,
전단지 등을 제작했어요. 동네 마트 할인 광고나 오픈한 치킨집 전단지 같은 것들이었죠. 회사 규모는 작았지만 신기하게도 일이 끊이지 않고 들어와서 월급도 따박따박 잘 나왔어요. 덕분에 자주 야근을 하긴 했지만요. 제가 맡은 업무는 메인 디자이너를 보조하는 일이었어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전 업무는 너무 달라서 처음엔 욕도 많이 먹고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래도 그렇게나마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단기간에 실력이 꽤 늘었어요. 그렇게 일을 배워가던 어느 날 메인 디자이너가 사표를 냈지 뭐예요. 업무에 비해 연봉이 낮다는 게 사표를 낸 이유였죠. 선배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 조용히 저를 불러 그러더군요. 너도 어직 안 하면 다른 회사 알아봐. 여기 있어 봤자 악덕 사장한테 피만 쪽쪽 빨릴 테니까.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식 디자이너도 아니고 고작 보조인데 어딜 갈 수 있겠어요.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어떻게든 붙어 있는 게 상책이었죠. 그런데 메인 디자이너가 나간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사장님은 디자이너를 구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저는 선배가 하던 일까지 도맡아 해야 했어요. 솔직히 한창 일을 배워야 할 시기에 직속사수가 없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직을 해야 하나 고민도 했었죠. 하지만 당장 취직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얼마 안 되는 제 월급이 제 가족의 생계와 내 미래를 쥐고 있다는 생각에 선뜻 그러지는 못했어요. 이런 제 처지를 잘 아는 사장님은 제게 청소부터 고객 상담 등 잡다한 일까지 모조리 시켰어요. 말로는 멀티플레이어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적은 월급으로 오지게 부려먹을 심산이었던 거죠. 박지성이 어떻게 EPL 최고팀 중에 하나인 맨유에서 살아남았는지 알아? 멀티플레이어라 가능했던 거야. 쓸 데가 많거든. 할 줄 아는 게 많다는 건 한 가지를 정말 잘하는 것만큼이나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야. 왜냐? 먹고 살 길이 많거든. 그러니까 정현 씨도 내가 박지성이다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해주길 바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났어요. 얼어 죽을 박지성 타령. 박지성이 내 월급만큼 받았으면 그렇게 죽어라 팀을 위해 뛰었겠냐?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하루빨리 실력을 쌓아 이 회사를 탈출하는 것만이 방법이라 생각하며 저는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선배 어깨 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만든 분식집 전단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클라이언트가 클레임을 걸어온 거예요. 아침부터 젊은 분식집 사장이 앞치마를 두른 채 사무실로 쳐들어왔더라고요.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야? 그 소리를 듣고 사장님이 달려나왔죠.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잔뜩 얼어 있었어요. 사장님은 분식집 사장을 달래며 거짓말을 해댔어요. 전에 있던 디자이너가 퇴사 전에 실수를 했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다시 만들어 드릴 테니 노여움 푸시고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최고의 퀄리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다시 제작해주겠다는 사장님 말에 분식집 사장은 순순히 돌아갔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제게 버럭 화를 냈어요. 정현씨, 일 이따위로 할래? 아니, 이미지 넣고 적당한 폰트로 메뉴 때려박는 게 뭐가 어려워? 이러고도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어?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깔끔하게 다시 뽑아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제 실력으로는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그날 밤 사장님과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작업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이 이상은 무리였죠. 그래서 생각 끝에 분식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전단지 사실 제가 만든 거예요. 제 실력으로는 이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환불 받으시고 다른 업체에 맡겨주세요. 그러자 분식집 사장은 떡볶이 한 접시를 퍼서 제게 내밀며 그러더군요. 일단 이거부터 먹어봐요. 먹어보고 이 맛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당황하긴 했지만 저는 접시를 받아들고 떡볶이를 집어 먹었어요. 아, 그런데 이게 엄청 맛있지 뭐예요. 떡볶이에서 홍시 맛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 순간 대장금 대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길로 사무실로 돌아가 대장금 대사를 패러디한 문구를 떡볶이 이미지 옆에 붙여넣었죠. 컨셉이 잡히니 이후로는 술술 풀렸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전단지 시안을 완성했고 그걸 프린트해서 다시 분식집을 찾아갔어요. 분식집 사장은 새로운 시안을 보고는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이제 보조 딱지 떼도 되겠네요. 앞으로 우리 집 전단지는 쭉 그쪽이 맡아주세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 말에 하늘을 날 것처럼 신이 났어요. 내가 정말 디자이너가 된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저는 학원을 등록해 제게 부족한 스킬을 배우고 연습했어요. 퇴근 후에 학원까지 다니니 몸은 지치고 고단했지만 실력은 나날이 늘어갔고 조금씩 작업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도 생겼죠. 바로 그 분식집 사장이요. 하루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분식집 사장이 떡볶이랑 순대를 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 보고 제가 야근하는 걸 알았다나요? 어떻게 전 줄 알았어요? 창문을 닫아놔서 밖에선 안 보일 텐데? 그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그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알죠. 얘기를 듣고 보니 그렇기는 했어요. 아무튼 이후로도 제가 야근을 할 때마다 분식집 사장은 야식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왔고 그렇게 만남이 지속되다 보니 자연스레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분식집 사장은 제가 처음 이 회사에 출근하던 날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분식집이 바로 우리 사무실 맞은편에 있어서 제가 아침 청소를 하는 모습부터 야근하는 모습까지 다 지켜봤던 거죠. 우리 회사에 전단지를 맡긴 것도 저랑 안면을 트기 위해서였고요.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랍니다. 우리는 그 후로 6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이나 시댁이나 사는 형편이 비슷해서 딱히 반대는 없었어요. 결혼식이며 신혼집까지 모두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남편도 저도 둘 다 집의 첫째라서 살림미천 노릇을 하며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서로 통하는 점도 많고 서로를 이해하는 면도 많아서 오랜 연애 기간 동안에도 크게 싸우는 일 없이 의지하며 지낼 수 있었죠. 그건 결혼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겪어서 그런지 남편도 저도 집에 대한 애착이 남들보다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청약통장부터 만들었죠. 비빌 언덕이 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엔 청약통장만한 게 없으니까요. 적어도 부모님들처럼 집 없는 서름을 겪지 않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매번 탈락을 하고 보니 언제부턴가는 청약 당첨이 로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쉽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당첨은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얘기 같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그 사이 아이가
셋이나 태어났고요.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점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셋째는 재물을 달고 태어나는 애라고요. 빈말이라도 내 아이가 돈복이 있다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셋째를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바로 청약 당첨이었죠. 그날도 별 기대 없이 당첨 결과를 확인하러 청약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글쎄 남편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떡하니 적혀 있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여보, 우리 아파트 당첨됐대. 우리 막내가 재물을 달고 태어난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 남편도 저도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시점에 신축 아파트에 당첨됐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지난 1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갔고 집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했던 일들이 떠올라 감정이 복받쳐 올랐죠. 아이들은 청약 당첨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덩달아 신나하더라고요. 집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 한번 타겠다고 들어가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혼나고 쫓겨난 경험이 있던 큰애는 이제 우리도 놀이터 있는 집에서 사는 거냐며 신나서 방방 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메어왔어요. 이젠 그네도 실컷 하고 정글짐에서 숨바꼭질도 할 수 있어. 그뿐인 줄 알아? 아파트 단지 안에 키즈 카페도 있을걸? 거기서 하루 종일 놀 수도 있어. 아이들만큼이나 신이 난 저는 한껏 들떠서 떠들어댔어요. 벌써부터 애들 비행기 태우지 마. 다 지으려면 아직 2년은 더 있어야 돼. 벌써부터 기운 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도 좋은지 벌써부터 인테리어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불어닥칠 불행은 생각지도 못한 채 말이죠. 그렇게 20년 같은 2년이 지나고 드디어 입주가 3개월 남짓 남은 무렵이었어요. 시동생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쁜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웬일로 애들 먹일 과자도 하나름 사오셨지 뭐예요. 네? 저희 아파트를 도련님 신혼집으로 주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둘째가 학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새아기한테 많이 밀리잖니. 안 그래도 그쪽에선 이 결혼 탐탁치 않아 하는데 신혼집이라도 제대로 마련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지. 아니 그런 거면 도련님이 벌어서 하던지 정 안 되면 어머님이 해주셔야죠. 왜 우리 집을 주라고 그러세요? 저희요 10년 넘게 남의 집살이 하다가 겨우 마련한 집이라고요. 애들도 점점 커가는데 언제까지 이런 집에서 살아야 돼요. 안 돼요. 전 우리 집 양보 못해요. 그러니까 어머님 포기하세요. 내가 그냥 달라고 그러니? 나 죽으면 내 집 너희가 가지면 되잖아.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너야 친정이 볼품 없으니까 우리 형편 알고도 시집왔지만 새아기는 다르잖니. CM이 면 한번 세워준다 셈치고 네가 한번 양보해다오. 나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럼 있는 집 며느리는 궁한 살림 살면 안 되고 없는 집 며느리는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요. 평생 애들한테 껌 한 통 안 사두던 노인네가 웬일로 과자 봉지까지 사들고 왔나 했더니 이런 꿍꿍이가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을 앉혀놓고 이 밤만큼은 절대로 어머님 뜻에 따를 수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남편도 어머님 행동에 화가 났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동생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며칠 전 어머님을 통해 얘기를 들은 터라 곱게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놈의 시동생이 눈치를 어디다 팔아먹고 왔는지 저를 어르고 달래도 시원찮을 판에 속을 뒤집지 뭐예요.
형수님도 알다시피 그 사람이 워낙 있는 집에서 살아와서 구질구질하게는 못 살아요. 형수님이야 워낙 없는 집에서 자랐으니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애들 뛰어놀고 살기에는 이런 집이 딱입니다. 아파트 가봐요. 층간소음으로 허구한 날 아래층 사람들이랑 싸워야 할걸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양보 좀 하세요. 이럴 땐 손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양보하는 거라고요. 아니 누가 그딴 소리래요? 손윗사람이 양보해야 된다고? 도련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면 직접 벌어서 사세요. 세상에 날강도도 아니고 그게 얼마짜리 아파트인데 꽁으로 먹을 생각을 해요.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집 문제는 더 이상 꺼내지 마세요. 누가 공짜로 달랍니까? 엄마 집 가지면 되잖아요. 이래서 없이 산 사람은 티가 난다는 거야. 우리 유나는 형수님처럼 돈돈거리면서 악다구니 쓰지 않아요. 좀 없는 티 좀 내지 마세요. 먹긴 놈이 성낸다고 시동생은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가버렸어요. 아우 정말 열이 뻗쳐서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누구 하나 걸리면 그대로 반 죽여놓을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열폭을 하는 동안 남편은 남편대로 예비 동서랑 말씨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도 어린 게 아주버님한테 바락바락 대들면서 영업장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모양이더라고요. 남 같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지만 그놈의 가족이 뭐라고 이러고 입씨름을 했지 뭐예요. 하도 화가 나서 수다나 떨 요량으로 간만에 여동생을 불러 명동 나들이를 간 날이었어요. 선뜻 사지는 못하고 아이 쇼핑만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동생이었죠.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엄청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굽실거리더군요. 호칭을 들어보니 예비 장모랑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네, 장모님, 걱정 마세요. 10월에 입주니까 결혼식 전에 인테리어 공사 싹 끝내놓을 거예요. 아우, 당연히 안방은 장모님이 쓰셔야죠. 방이 3개나 되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제가 아들 같은 사유로 평생 장모님 모시고 살 테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아파트 인테리어도 장모님 취향에 맞게 싹 고쳐놓을게요. 네네, 들어가세요 장모님. 아, 미친. 혼자 사는 지네 엄마는 내팽겨 쳐놓고 남의 아파트 뺏어서 지 장모 모시고 살 생각이더라고요. 이걸 알고도 시어머니는 우리 아파트를 작은 아들 주라고 그 난리를 피운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디데이를 시아버님 제삿날로 잡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삿날이 되었죠. 시동생은 물론 예비동서도 일찌감치 와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구워 삶으려고 예비동서는 입안에 혀처럼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시어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죠. 평소엔 지네 아빠 제사건 뭐건 놀러다니기 바쁘던 시동생도 평소와 달리 밤도 깎고 음식도 나르며 안 하던 짓을 했어요. 그 꼴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토가 쏠릴 정도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비 며느리한테 궁색한 살림 안 들키려고 평소 애지중지하던 그릇들을 잔뜩 꺼내놨지 뭐예요. 제가 연애 시절 놀러왔을 땐 이빨 빠진 접시도 그냥 내던 양반이 말이죠. 이렇게 대놓고 사람 차별을 하다니 정말 속상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생각해봤는데요. 저희 아파트 말이에요. 도련님네한테 양보할까 봐요. 그래? 아유, 큰애야. 네가 생각 잘했다. 역시 큰며느리라 다르긴 다르구나. 형수님, 진짜 그러실 일이지. 저 솔직히 이번 일로 형수님한테 많이 서운했어요. 아파트 양보한다는 말에 모자가 아주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그 상황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기만 했죠. 근데요, 어머님, 조건이 있어요. 약속대로 어머님 집 저희 주세요.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말고 지금요. 형수님,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요? 어디서 살긴요. 도련님네랑 같이 아파트 생활 하셔야죠. 연세 드신 노인들은 이런 주택보다 아파트 사시는 게 더 편하세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럼 그럴까? 제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확 피셨죠. 반대로 시동생과 예비 동서는 똥 씹은 표정이 됐고요. 말도 안 돼요. 내가 첫째도 아닌데 왜 엄마를 모시고 살아요? 형수님, 지금 저 매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엄마를 모시고 살라고 그래요? 아니, 도련님, 장모는 되고 자기 부모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파트 뺏어서 장모님 모시고 살 계획이잖아요. 인테리어도 장모 취향대로 한다면서요. 제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누가 그래요? 내가 장모님 모시고 산다고. 형수님, 아파트 내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모함하지 말고. 아, 그래요? 증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원한이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지난번 명동에서 녹음해둔 시동생 통화 파일을 틀었어요. 그 내용을 들은 시어머니는 주먹을 부르르 떨더니 제사상에 놓인 수박을 시동생 머리에 던졌어요. 이 썩을 놈아, 네 애미는 내팽개치고? 뭐? 장모랑 살아? 그래, 이참에 네 장모 집에 가서 장모 아들로 평생 살아라. 아, 저런 걸 자식이라고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내가 미쳤지.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장모님이 같이 사는 조건으로 결혼 승낙 해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거야. 난 엄마밖에 없어. 자기 뭐해? 아니라고 말씀드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우리 엄마 안 모시겠다는 거야? 나 그런 거면 이 결혼 못해. 어떻게 엄마만 혼자 두고 시집을 가? 싫어. 그럴 거면 나 이 결혼 안 해. 어머님, 서운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엄마 지금까지 아빠 사랑받고 귀하게 사신 분이라 혼자 못 사세요. 어머님은 혼자서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해하세요. 예비동서의 말에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발악하셨어요. 야, 이것이 네 애미는 여자고 난 여자도 아니냐? 누군 귀하고 누군 천해? 어디서 그런 되지도 않는 소리야?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실 처지가 아니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저랑 동서를 그렇게 차별하셨잖아요. 어머님이 당해보니까 어떠세요? 제 심정 이제 이해 가세요? 그러게, 애초에 왜 남의 아파트는 탐을 내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도련님, 남이 피땀 흘려 얻은 걸 날로 먹을 생각 마시고 제발 스스로 노력해서 얻으세요. 안 그럼 이렇게 탈나는 법이에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아파트 탐냈다간 저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아셨어요? 여보, 얘들아 가자. 우리 식구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국 시동생 결혼은 파투가 났고 이번 일로 어머님과 동생한테 감정 상한 우리 부부는 시댁과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꿈에 그리던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욕조에서 물놀이를 하는 딸들을 보며 그 옛날 친구 집 욕조를 부러워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약간 뭉클하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집에서 좋은 기억을 많이 남길 생각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가족한테 더 좋은 날들도 많이 찾아오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